교과서 1단원 현대문학의 특질과 전개. 교과서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문학의 특징은 무엇이며 현대문학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로서 미적 가치를 지니며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문학은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날에는 문학 작품을 책이나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광고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다. 문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자, 이렇게 문학의 개념과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그리고 문학의 갈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현대문학의 범위와 전개 양상,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단원에서는 소단어, 문학의 가치, 그 다음에 문학의 갈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단원 현대문학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우리 12페이지에 보면 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학의 가치를 세 가지로, 자, 우리 밑에 그림에 보면은 첫 번째 미적 가치, 두 번째 인식적 가치, 세 번째 윤리적 가치,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자, 미적 가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학은 내용과 형식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미적 가치를 지니며 인간의 삶을 정서적, 미적으로 고양한다. 자, 문학은 언어를 통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예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학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인식적 가치를 지닌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문학에 담아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도 사회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학은 독자가 바른 삶의 길을 걷도록 이끄는 윤리적 가치를 지닌다. 13페이지 문학의 갈래별 특징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학은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을 말하며 문학의 갈래는 문학 작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특정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자, 문학의 갈래는 크게 서정, 서사, 교술 네 가지 갈래로 나눌 수가 있다. 자, 먼저 서정 같이 보시겠습니다. 운율이 있는 언어와 함축적인 표현으로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문학이다. 자, 서사, 서술자가 인간의 삶에서 있을 법한 사건을 이야기로 들려준다. 자, 극문학입니다. 무대에서 상연하거나 스크린을 통한 상영을 목적으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보여주는 문학이다. 네 번째 교술 보면 작가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이다. 그래서 서정 장르는 우리가 보통 시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서사는 소설, 그리고 극은 희곡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수를 대표하는 것으로 수필,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페이지 1단원, 자, 문학의 가치. 자, 우리 현대문학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작품을 통해 탐구한다. 자,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라고 해두고 문학 작품의 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나 삶을 만나게 되면서 그 문학 작품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문학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 15페이지 김현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자, 소제목을 보면 문학 작품의 공리성과 오락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리성하고 오락성을 구분지어서 동그라미 세모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문학 작품의 공리성과 오락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문학 작품이 대량 생산되어 상품으로서 독자들에게 주어진 이후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문학적 논쟁 중에 하나가 문학의 공리성과 오락성에 관한 것이다. 문학 작품이 독자들에게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 그에게 작용하게 될까? 또는 어떻게 그에게 작용시켜야 될 것인가? 어떤 극단론자들은 문학은 독자들에게 올바르고 선한 것만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공리주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어떤 극단론자들은 문학은 단순한 오락에 불과하다는 유희 오락주의를 주장한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문학의 교훈성이, 유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문학의 오락성이 강조되는 셈이다. 사실상 독자들은 작품을 읽을 때 개인적인 즐거움을 느끼며 동시에 그 작품이 주는 충격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쾌락과 반성은 좋은 독서의 안과 밖을 이룬다. 그 어느 한 편만을 주장하는 것은 문학 작품을 억지로 토막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는 문학의 공리성에 대해서 공리주의 이렇게 되어 있고 문학은 독자들에게 올바르고 선한 것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희나 오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학은 단순한 오락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두 가지 생각은 좀 반대되는 입장인데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문학의 교훈성을 강조하는 부분, 유희주의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문학의 오락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독자들은 작품을 읽을 때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쾌락과 반성은 좋은 독서의 안과 밖을 이룬다. 그래서 이 문학 작품에서는 공리성도 지금 같이 존재하고 또한 오락성도 같이 존재하는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은 인간 정신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폭넓은 공간이며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 정신의 자유로움이다. 물론 장르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미리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위대한 정신은 언제나 그러한 제약을 뛰어넘는다. 자기를 표현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정신은 정신이 아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신을 문학적으로는 주제와 형식의 일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인간 정신의 자유로움을 문학을 통해서 표현하고 또한 주제와 형식의 일치를 통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문학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문학이 어떤 특징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공리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독자들에게 올바르고 선한 것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문학이 교훈성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과 총체적 인간의 파악. 자, 문학을 함으로써 우리는 불의를 시정할 수 없으며 하다못해 거지 하나, 노동자 하나 구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원고지 앞에 앉아 빈칸을 메운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문학을 하는 자는 정치학자나 경제학자, 그리고 물리학자들처럼 인간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문학은 왜 하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이 생겨난다. 사실상 모든 예술, 학문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또한 봉사하고 있다. 인간을 그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인문과학은 그러나 인간의 어느 한 면을 연구하고 관찰한다. 사회학은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종합한다. 그러나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자, 총체적이라는 것은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로 합쳤다, 묶었다. 자, 문학은 어떤 개인이 인간의 한 측면만을 붙잡고 씨름함으로써 인간을 피상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파악할지도 모를 단점을 막고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게 한다. 자, 이 부분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단편적으로 파악하면 억지가 생겨나고 불건강한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문학은 이러한 불균형을 인간을 총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정한다. 문학이 삶에 대한 태도를 교정한다는 진술은 문학이 인간을 총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신의 편협한 인간관을 수정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학이 인간을 고문하고 자극하는 것 역시 문학만이 좁고 편협한 인간관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에서는 문학의 총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문학이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룬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문학은 인간을 피상적이라는 말은 겉껍데기만 다루는 그런 거. 자, 그리고 그렇게 다루지 않고, 단편적으로 다루지 않고, 좁고 편협한 인간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 말은 인간을 총체적인 모습에서 다루고 파악한다. 자, 문학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분야는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적 유사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탁월하게 요약하고 있다. 그 인간과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다. 문학의 다양성은 거기에서 생겨난다. 성격과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그들이 확보한 진리의 범위와 한계를 알아보고 새로이 투쟁하고 저항해야 할 대상을 찾아낸다. 문학의 다양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인간이 얼마나 다양하게 저항했는가를 입증한다. 문학은 인간 정신의 자기 전개가 형태를 얻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자, 문학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문학과 윤리성. 예술이나 윤리성은 작품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 예술이나 윤리성은 작가가 그가 속한 사회의 배분 원칙을 자세히 관찰하고 자기가 관찰한 것을 반성하여 그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어떤 것이다. 자, 예술이나 윤리성은 작품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술이나 윤리성이 그것이 되겠고, 그것은 자, 작가가 그 속에 그가 속한 사회의 배분 원칙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관찰을 반성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예술이나 윤리성이 작품 내에서 존재한다. 어떤 작가에게 있어서의 윤리성이나 예술성이란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그가 속한 사회와 사회가 요구하는 금제, 자, 금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말리는 어떤 법규 같은 것들을 관찰하고 반성하고 있는가와 동의어이다. 독자들은 그를 통해서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진실한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 그 도중에 안도라든지 경악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증오와 같은 감동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술성의 다른 말인 표현이라는 용어 역시 도덕과 마찬가지로 당시대의 금기체계의 한 측면인 것이다. 윤리성이나 예술성이 문제된다면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는 사회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진술이다. 이 사회는 어떤 배분 원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그것은 무슨 도덕을 낳고 있는가? 그것은 과연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용하고도 필요 불가결한 것인가? 라는 따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예술가의 윤리의식 혹은 예술의식의 자연적인 발로이다. 자, 예술성을 여기서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또는 윤리성, 표현, 예술성, 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그 문제 제기는 포함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 문학과 윤리성의 관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